대장동 개발은 이사의 최대 10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 비리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사과하기는커녕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손을 떼라면서 겁박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겁박할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적극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숨기는 자가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뒤에 현수막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만 백드롭처럼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칩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 뜰 전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동안 1,830억 원을 배당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훨씬 적은 지분인 1%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 그리고 6%밖에 보유하지 않은 SK증권이 같은 기간에 각각 577억 원과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는 것인데 화천대유를 기준으로 해서만 보더라도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천만 원만을 가지고서 무려 577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것이겠습니까? SK증권의 경우에도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실제 소유자는 화천대유 소유자 김만배 씨와 그가 모집한 6명으로 구성된 특정 금전 신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 대학 동문 등 특수 관계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이 사진은 대장동 개발 이전의 사진과 이후의 사진입니다. 이 두 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은 리스크가 위험이 큰 사업이 아니라 시작만 하면 무조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남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있는 과반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인허가가 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당연히 100% 성공을 보장받는 것과 전혀 다름없습니다. 위원장님 오시죠.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자리 잡으시죠. 다음 그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해서 잠시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 지분 구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종의 분식에게 비슷하게 마구 흩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화천대유 김만배란 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이걸 보여드리면 화천대유가 여러 형태의 별도의 이름이 뭐였죠? 이게 하도 이름이 이상해서 뭐 천화동인데 이름도 일부러 헷갈리는 거지. 천화동이라고 여러 형태의 1호, 2호, 3호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김만배, 김신배 아마 이렇게 형제간으로 보이고 실제 김석배, 예, 김석배 이렇게 형제간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화천대유는 100% 김만배가 수식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김만배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러 갈래로 흩어나와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부터 선정업체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그것이 심사가 완료되어서 그 업체로 결정되었다. 이런 언론 보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조 원대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졸속으로 심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 그 핵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유동규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서 현재 이사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 비리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에 대하여 사과하기는커녕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손을 떼라면서 겁박을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되거나 권력을 쥐면 보복하겠다라고까지 들리는 섬뜩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겁박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재갈법, 바로 그 언론재갈법이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수사당국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와의 커넥션 의혹, 성남의 뜰 주주 구성과 배당 방식을 설계하고 결정한 인물이 누구인지 등 넘쳐나는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청원을 보시면 이 성남의 뜰이 주관하여서 진행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 부실투성이라는 것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개발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아무리 요구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전체적 맥락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국민청원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의문이 더 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서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현성 TF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에 의한 정밀 수사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 이재명 지사는 물론이고 그 외 관련자 다수를 채택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적극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숨기는 자가 범인이기 때문입니다.